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 자금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미리 말씀드리면 창업한 지 3년 미만 기업에게 제품 개발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작년에 최대 1억 원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평균 7천만 원을 지원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나눠보면 이 초기 기업은 사업자를 낸 지 3년이 안 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창업 기업은 중기부 이제 창업지원법에 의거한 창업기업이 속하는 그런 법령에 의거한 창업기업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미만이 초기 창업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을 순수하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안 갚으셔도 되는 돈이고요. 금년에는 700개사 내외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 축소된 규모입니다. 협약 후 10개월 이내를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기 평균 금액인 7천만 원을 받으면 자기 부담금을 1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1천만 원을 내시고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요 10개월 동안에 사용을 하시는 거고 다 사용 못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700개사를 뽑는데 일반 분야는 600개사, 그린 분야를 100개사를 나눠서 뽑습니다. 신청 자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초기 창업 기업일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수의 사업자가 있어도 그 신청 자격이 창업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린 분야라고 이번에 100개 팀을 뽑는 부분이 나왔는데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 친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신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플랫폼, 콘텐츠 이런 사업들은 신산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점사항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비고의 내용을 보시면 주간기간별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 기업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이렇게 해서 8가지 권역을 구분을 하는데 이 권역 여러분 사업자 소재지에 있는 권역 쪽에서 70%를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업자 소재지 쪽에서 지원해라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사업자 소재지 관련 지역에서 많이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연체, 세금 체납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흥업종, 뭐 이렇게 사행성 업종들도 지원이 안 되고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분은 진행 마감일이 3개월을 넘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사업이 종료될 거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건 중기부나 공공기관의 얘기고 지자체 사업은 그냥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참여 제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뭐 제재나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의 조건은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그런 이제 제품을 실제로 시제품을 개발을 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협약 종료일부터 1년 기간, 1년 동안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10% 정도는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원일 때 1천만 원인데 여기서는 이제 4,900만 원일 때 700만 원 부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7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부담이 됩니다. 접수는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 중에서 여러 개의 주간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전용된 양식을 쓰셔야 되고요.
증빙 서류 같은 거를 별도로 사업계획서 외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평가 방법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의 이 중기부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의사항들 내용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표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업에 넣을 수 있지만 선정이 되면 한 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그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잘 찍으셔야겠죠. 그리고 가점을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관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관기관별로 경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정률이 높은 주관기관을 잘 찍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란우산공제는 가점이 1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소액이라도 하시면 여러분이 가점이 1점이 되고, 감염병 1점, 고용위기지역 1점, 뭐 경진대회 수상 뭐 1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분야, 요거를 한 가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요 신산업 분야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그 사이트 중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요 신산업 분야는 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명시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폭이 넓어서 내가 이쪽 아이템이 맞나라고 좀 의심이 될 경우 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가보시면 PDF로 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근데 약간 유사하다 하면은 웬만하면 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신산업 이 정도 가점은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서류평가 면제 대상 분들은 따로 연락이 가니까 아마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기관 부분입니다. 서울의 뭐 고려대, 건국대, 그리고 뭐 MP15 이런 이제 민간기관도 있고요. 대학교와 민간기관이 있고, 경인도 이제 대학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강원도는 하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게 되고, 기관별로 경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좀 연락도 해보시고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보시고 좀 여러분의 아이템을 되게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초기 창업 패키지와 유사한 과거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던 분들은 재지원이 안 되고요. 이 상위 사업인 도약이나 팁스를 받았던 분도 지원이 안 되고, 과거 유사 사업을 받았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받은 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옆에 기술 로드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 아니면 여기에 있는 URL을 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보면 그 사업계획서에 도움이 될 만한 시장조사나 자료 분석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나중에 별도로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이제 창업중심대학을 510개 팀을 이렇게 따로 모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 사업에 열심히 지원을 해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에 나올 이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과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두 가지 유형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존에 정부의 창업 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창업 자금을 받지 않고 사업자를 냈는데 3년 미만이라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아이템을 사업 계획서에 담아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존에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받으신 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받았던 아이템을 그대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이거는
지원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뒤에 유의사항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사한 아이템으로는 지원이 동일한 아이템 특히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거의 유사한 아이템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A 플러스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A와 연관이 좀 있는 전혀 다른 B라는 제품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아이템을 기획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만약에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요 마이크에 예를 들어서 뭐 녹음 기능을 넣고 이거를 녹음 제가 마이크를 끝나면 이걸 나중에 이제 막 서버에 올려서 음성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IoT 마이크인 거죠. 마이크를 쓰면 녹음도 되고 녹음 내용이 서버로 간다. 라는 게 나오게 되면 기존에는 마이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와 A 프리 느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나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게 있죠. 똑같이 마이크로 할 거예요. 이번엔 소프트웨어 쪽을 할게요. 기존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쇼핑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이 쇼핑몰을 이번에는 여기 쇼핑몰은 그대로 두고 요 쇼핑몰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고 고객한테 뭐 이제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만약에 들어간다. 뭐 AI로 추천하는 기능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는 새로운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쇼핑몰의 기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여기는 이 쇼핑몰을 아예 플랫폼화 시켜서 오픈마켓처럼 다른 사람들이 입점이 들어오게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A와 A 프리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조금 더 이 부분을 고도화하게 되면 더 잘 될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 아이템을 했더니 이 아이템에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혀 다른 아이템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능하면 기존의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캠핑 쪽을 했다. 그러면 메인 아이템이 잘 안 돼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캠핑 분야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분야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어떤 그 기업이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CEO의 능력 이런 부분이 되게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기업이 이제 변은 성숙할수록 고개를 익힌다고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 실적이라든지 특허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투자를 받았다든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를 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입상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이 고유한 실적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지원을 받으면 이 기업의 실적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시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이제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최종 결과물인 매출이나 투자, 수출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대단히 중시하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받으면 제품 개발을 하는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최종 결과는 매출 그리고 고용, 특허 이런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매출 쪽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매출이 당장 안 나오는 기술 기반 기업이라면 그런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특허나 저작권 그리고 투자 유치, 입상 이런 실적들이라도 여러분이 있으면 좋고요. 없다면 이번 기술 개발을 이번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실적을 올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를 잘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금이 잘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